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T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좋아 보이네요. 그쪽이 훨씬 좋아 보이십니다. 아니요, 늘 이거. 좋아 보이시죠? 아니, 이거요. 아, 이거요? 네. 자, 오늘은 무슨 네. 얘기를 해볼까요? 아, 제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럴까요? 오. 정해주세요. 정해주시죠. 자, 오늘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네.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네, 일사부재리 원칙. 뭐 어떤 거라고 알고 계세요? 잘 모릅니다, 사실. 네. 자, 오늘도 쉽게 네. 우리 티키타카가 제법 잘 맞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저 자. 아주 좋아요. 오늘도 이제 예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음. 고등학교 동창인 A, B 씨가 있었어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만나서 술을 마셨는데 다음 날 C가 술집에서 멀지 않은 공터에서 여러 차례 칼에 찔려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갑자기? 거예요. 무서워. 경찰의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술집 입구를 촬영하는 CCTV에 A하고 C가 함께 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네. B는 두 사람보다 한 30분 정도 먼저 나간 거예요. 술집을 나온 이후에 이제 세 사람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는 없었어요. 외진 곳이었나? 조사를 했는데 술집 주인이 네. A하고 C가 심하게 말다툼을 하면서 나갔다라고 진술을 한 거예요. 막 욕설하고 막 그랬어요. 이를 토대로 경찰에서는 이제 A를 용의자로 보고 네. A의 차량을 수색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C의 혈흔이 묻은 칼이 발견이 됐어요. 그럼 유력 용의자로 그렇죠? 바뀌네요? 거기다가 경찰이 이제 주변 탐문을 해보니까 A가 평소에 아, C가 나를 너무 무시한다. 언젠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앙심을 품고 있었다는 주변 사람들 진술도 나온 거예요. 네. 이쯤 되니까 이제 검사가 A를 C에 대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어요.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나왔고 동기도 있고 그쵸, 하니까 그쵸. 그쵸, 네. 이 정도는 뭐 그럴 네, 만하죠. 근데 이게 재판 과정에서 정말 네. 의외의 일이 발생을 해요. B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타나가지고요. 네. 아, 사실은 자기도 C가 자기를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고 아. 그래서 A랑 C가 헤어지는 걸 기다렸다가 네. C를 사건 현장으로 데리고 와서 칼로 찔러서 죽였다라고 자기가? 자백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범행 도구 역시 지문을 닦은 다음에 C의 집으로 찾아가서 주차되어 있는 차 안에다가 몰래 집어넣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B가 자백을 했어요. 근데 이제 C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A한테는 악감정이 없는데 이거 A가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양심의 가책이 좀 느껴져갖고 이제 자백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나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다른 범인이 아니라면 모를 만한 것들 예를 들면 어디를 어떻게 찔렀고 몇 회를 찔렀고 이런 것들까지 디테일적으로. 다 디테일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정도 되면 아나운서님이 판사라면 A를 유죄로 판단할 수 아니요? 있겠어요? 아니요, 못하죠. 못하죠. 그렇죠, 못하죠. 그래서 A는 무죄로 풀려납니다. 무죄로 풀려나고요. 네. 그러면 이제 검사는 어떻게 할까요? 검사는 B를 다시 살인으로 기소를 하겠죠. 기소해야죠. 이제 A는 네. 풀려났으니까. 네. 그래서 A에 대한 판결은 확정이 됐는데 근데 법정에서 또 의외의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뭐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요. A가 C를 살해하는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럼 B가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죠. 왜? 영상이 거짓말을 하진 않을 테니까. 왜? 아무튼 이게 딱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건 명백한 증거가 나왔죠. 네. 자, 그러면 B는 유죄가 될까요? 유죄할 수 아니죠. 있겠어요? 못하죠. 무죄죠. 촬영당 장면이 있는데 그거를 유죄를 할 네. 수는 없잖아요. B도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럼 다시 A를 또 자, 그럼 기소하나요? 다시 A를 기소를 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 네. 바로 이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대한 얘기예요. 아,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만. 일단은 B는요, 살인죄는 아니더라도요, 처벌은 받긴 받아요. 물론. 거짓말했으니까. 위증으로 위증죄. 처벌을 받겠죠. 네. 그리고 위증의 법정형이 최대 5년까지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데 뭐 살인에 비하면은 낮지만 네. 아마 되게 높은 형이 선고가 될 거예요. 어. 왜? B 때문에 지금 살인자를 풀어줬으니까. B가 거짓말하는 바람에 A가 풀려난 거잖아요. 맞아. 왜 자. 그런 거야? 그리고 만약에 A가요 B에게 위증을 시킨 거라면 위증 교사로 뭐 처벌을 받을 수는 있어요. 아니면은 B가 주도적으로 야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 대신 나한테 돈 얼마 줘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A는 뭐 한 2년 6개월까지는 뭐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살인죄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형이죠. 그렇죠. 말도 안 어. 되지. 이게 아까 제가 말했듯이 A는 이미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다시 살인죄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일사부재리 원칙이에요. 말도 안 되죠.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그죠? 안 돼요? 명백한 증거가 튀어나왔는데도 안 돼요. 처벌 못 합니다. 말도 안 돼. 안 됩니다. 헌법이랑 형사소송법은요 네. 아주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이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네.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 몇 번 말했던 것처럼 형사법은요 지금까지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게 유죄 판결 받은 사람 또 억울하게 너무 무거운 형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재심이 가능하다는 거고 반대로 무죄를 받은 사람을 유죄로 만들기 위한 재심은
재심은 불가능해요. 검사가 야 이거 무죄인데 유죄로 바꿔주세요 아니면 처벌 좀 세게 주세요 이런 재심은 안 돼요. 앞서 제가 든 예는요 네. 너무 좀 극단적인 거고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일사부재리가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기 위한 건데 네. 요것만 들으시고 아 일사부재리 정말 나쁜 제도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네.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그렇죠. 이것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긴 이유가. 그렇죠. 자, 시대가 바뀌고 뭐 국민들의 법의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죄 받았던 사람 다시 유죄로 만들거나 뭐 형을 다 마친 사람을 다시 교도소에 보내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정권을 잡은 쪽이 다른 쪽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쓰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사부재리 원칙을 도입을 한 건데 이거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 아니에요. 아, 다른 데도 있나요? 미국에서는 이중 위험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중 위험 네, 금지 그쵸. 원칙. 한 번 기소돼서 아. 재판을 받으면 동일 사건으로 다시 기소할 수 없다는 거는 미국에도 있고 다른 수많은 문명 국가에 다 있는 원칙이에요. 만일 이 원칙이 없다면요 네. 국가 권력 이제 검사가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 데려다가 평생 재판만 받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A죄로 기소했다가 증거가 한 10개가 있는데 네. 자, A로 기소를 했어요. 무죄 나왔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증거 또 기소, 세 번째 증거 또 기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원칙이에요.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게 하는 효과도 있어요. 다시 못하니까? 그쵸? 일단 재판해보고 무죄네? 그럼 수사 또 하자. 너 다시 출석해.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보물찾기요? 그래서 그렇게 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과학 수사도 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해가지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 만들지 말고 진범 잡아라. 그게 바로 이 일사부재리 원칙의 근거입니다. 또 이렇게 끝맺음이 되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앞에 그쵸. 너무 극단적이어가지고 또 훅 올라올 뻔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 네. 제가 든 예가 되게 극단적인 거고 모르겠어요. 이런 예가 실제로 찾아보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네. SBS에서 이제 방영됐던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도 그 네. 쌍둥이 사건에서 요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고 판사 출신 작가이신 도진기 변호사님이 쓴 책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일사부재리 원칙은 뭐 그런 소재로 단골로 쓰일 수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 아까 말한 것 같은 네.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죠. 거의 드물죠. 오늘은 소영이가 안 나와서 조금 서운했는데. 다음에는 네. 각종 범죄를 다시 한번 자 알겠어. 우리 다음 영상 그런 거 할까요? 뭐요? 가장 흉악한 범죄는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소영이 출연시켜드릴까요? 근데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소영인 거 아니에요? 아, 모든 얘가? 자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안녕.